오늘 경기 이강인 선수가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 나왔는데 이거는 아기레 감독의 선택과 집중이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일정을 보면요. 마요르카가 지난 주말에 헤타페전을 기점으로 헤타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틀레틱 빌바오, 지로나 요 4경기가 3, 4일 간격으로 있어요. 정말 빡빡하게 휴식도 없이 치러야 되는데 마요르카가 요 4경기를 모두 주전으로 출전시킬 수가 있는 팀은 아니죠. 그래서 아기레 감독이 선택을 한 겁니다. 남은 경기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빌바오, 지로나였는데 요 남은 3경기 동안 1군을 출전시켜도 이기기가 힘든 팀, 가장 힘든 팀은 당연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레 감독이 과감하게 이번 경기는 약간 로테이션을 돌려서 최대한 비기는 전략으로 가자. 그리고 이강인과 무리키를 동시에 빼서 이강인과 무리키를 후반 막판에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뭔가 동점을 만들거나 역전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오늘 이강인과 무리키를 동시에 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략이 전반전에 통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코너킥이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앞쪽에서 이 선수들이 몰려 있었는데 여기서 볼이 어떤 선수의 몸에도 맞지 않고 뒤로 흘렀죠. 그리고 때마침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나스타시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크로스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관통해서 흘러나오는 볼을 나스타시치가 득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제골을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레 감독의 그 과감했던 전략, 이게 선제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엔 통했어요. 그리고 선제골 넣고 나서 완벽하게 내려앉고 마요르카는 수비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오늘 경기 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한 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고 그래도 성공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역전을 했거든요. 역전을 하면서 약간 역시나 공격을 할 때 이강인과 무리키가 없으면 공격 자체가 안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이강인과 무리키가 들어오자마자 어느 정도 마요르카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강인과 무리키의 존재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앞쪽에 있는 무리키한테 한 번의 롱패스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전략이 돼요. 그래서 이 롱패스를 무리키가 떨어뜨려 주니까 마요르카가 앞선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략을 잘 사용을 해서 무리키 쪽으로 한 번의 롱패스를 붙여주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이강인과 은디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은디아이가 받아서 이강인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은 다음에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요.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 사이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뛰어들어가느냐? 자신 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수비가 이강인한테 쏠리니까 순간적으로 측면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마요르카의 크로스 찬스를 만들어주죠. 이게 이강인의 정말 센스고, 이강인의 플레이가 마요르카에 필요한 이유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렇게 계속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끌어주다가 이번에는 볼을 잡는 순간 또다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때 아무래도 측면으로 돌아가는 선수가 있으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이쪽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역으로 이번엔 이강인이 요 사이를 또 그냥 비집고 들어갑니다. 패스를 안 주고 이 빅클럽의 선수들의 사이에서 이강인이 볼을 빼앗기지 않고 그냥 치고 들어가요. 완벽하게 돌파를 성공한 다음에 비집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만들어냅니다. 유효 슈팅이었죠, 심지어. 요 장면, 이강인 선수의 개인 능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냐면 왼쪽 풀백인 코스타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코스타가 패스를 보내주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요. 왜 뛰어들어가냐?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을
반대로 끌어당기는 거죠. 전 장면에서는 이강인이 끌어당겼다면 이번에는 코스타가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강인에게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왜 공간을 만들어주냐? 이강인의 개인 능력이 워낙에 압도적이다 보니까 코스타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이강인이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요르카가 전술적으로 이강인의 개인 능력이 워낙에 압도적이니까 이강인의 개인 능력을 그냥 맡겨주는 거죠. 돌파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강인을 막는 선수가 누구였냐?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 멤버인 몰리나거든요. 오늘 어시스트도 했던 아주 좋은 풀백인데, 이 풀백을 이강인이 순전히 개인 능력으로 돌파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하죠. 완벽하게. 그래서 박스 안까지 치고 들어가고, 치고 들어간 다음에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면서 아주 위협적인 위치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까지 완료를 하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개인 능력은 이제 라리가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최근 들어서 보여주는 플레이들이 저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풀백이 올라가면서 혹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강인에게 1대1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강인 드리블 돌파해라, 우리는 너희를 믿는다, 그 수준까지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왔지만 저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이강인 선수의 클래스를 좀 증명했던 장면들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강인의 그 진가는 개인 능력, 돌파 능력에만 있는 게 아니죠. 수비적인 능력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스로인을 처리할 때 한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이때 이강인이 뒤쪽에 있다가 빠르게 달려와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압박을 하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패스 미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뒤로 패스를 돌리는데 이강인이 계속 달려가서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패스를 앞쪽으로 전개를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요르카 선수들이 압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보면 이강인의 압박을 시작으로 마요르카가 완벽하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을 1대1로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압박 능력이 이강인 선수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강인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이강인의 뒤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강인이 이 패스의 길을 읽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패스가 지나가기 전에 볼을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해요. 사실 이거는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볼 때 자주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런 플레이까지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시즌은 수비를 그냥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공수양면으로 정말 뛰어난 선수가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면서 또 재밌는 점은 뭐였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왔을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리즈만과 이강인은 본질적으로 겹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간다면 그리즈만과 정확하게 겹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는 건 확실한데, 만약에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간다면 그리즈만의 플레이와 참 많이 겹치겠구나, 그리고 그리즈만이 참 잘하는 선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리즈만의 오늘 활동 반경만 봐도요, 이강인 선수의 활동 반경과 명확하게 겹치죠. 페널티 박스 앞 공간, 이 공간에서 그리즈만이 정말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을 주도를 해요. 보통 플레이메이커가 2명이면 필연적으로 한 명의 선수는 더 플레이메이킹을 잘하는 선수를 위해서 약간 희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즈만과 이강인은 두 선수 모두가 자기가 팀에서 공격을 조립하는 중심이 돼야
더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리즈만도 바르셀로나 갔을 때 자기보다 잘하는 메시라는 선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공격을 조립하는 중심이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사실상 실패를 한 거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 경기도 보면서 느꼈지만 그리즈만이 너무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경기를 완전히 그냥 주도를 해요. 그래서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면 약간 겹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리즈만이 이강인 선수의 앞에서 아주 멋들어진 패스를 또 보여줬죠. 오늘 세 번째 득점 장면 보시면 마요르카가 공격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리즈만이 떨어져 나오는 볼을 잡자마자 가슴으로 받고 공중에 떠 있는 볼을 뛰어나가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이 패스가 너무 절묘하다 보니까 후방에서 마요르카 선수가 이 볼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끊어내다가 오히려 약간 넘어지죠. 너무 절묘한 패스라서.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카라스코가 완벽한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그리즈만도 참 잘한다 라는 게 좀 느껴졌고, 그리즈만과 이강인이 이번 4월달 이달의 선수상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참 재밌었고요. 그래서 그리즈만의 또 움직임도 볼 수 있었고, 그리즈만과 이강인이 왼발 쓰는 플레이메이커, 이 두 명의 선수가 공존하기는 참 어려운 과제겠다 라는 느낌도 들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또 이강인 선수도 참 나와서 자신이 왜 4월달 이달의 선수에 선정이 되었는지 이걸 또 증명을 했고, 그리고 수비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이 이번 시즌에 달라진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였다. 지긴 했지만, 마요르카가 지긴 했지만